안녕하세요. 내일을 나답게 내일나의 쌤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탭에서 쓰는 노트 쉘프 앱의 메뉴바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노트 쉘프를 열었으면 빠른 생성으로 노트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 상단 메뉴부터 살펴볼 건데요. 노트 쉘프에서는 3종류의 펜을 지원하는데요. 8가지 두께를 제공하고요. 색깔도 편집으로 더 많은 색깔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펜입니다. 1번 펜. 두 번째는 만년필처럼 생겼죠? 각이 있는 두께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볼펜인데요. 3번. 좀 부드러운 필기감 그리고 선명한 필기감을 원할 때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내가 자주 쓰는 펜은 즐겨찾기를 추가해 놓을 수 있는데요. 펜과 색을 선택해서 하트를 눌러놓으면 즐겨찾기에서 볼 수 있어요. 즐겨찾기 해놓은 걸 선택하면 제가 설정해놓은 두께와 컬러의 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형광펜이나 다른 종류의 펜들도 모두 즐겨찾기에 추가해놓을 수 있고요. 바로 위에서 볼 수 있게 설정해놓을 수 있어요. 즐겨찾기에서 즐겨찾기 도구 모음 표시를 체크해놓으면 되고요. 제가 자주 쓰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펜을 선택했을 때도 같은 설정에서 두께만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즐겨찾기가 돼 있는 거 외에 다른 펜을 사용할 때는 다시 펜을 눌러서 사용하면 되고요. 색깔을 선택할 때는 여기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색깔이 있고요. 다른 색깔을 사용하고 싶다면 색깔 탭에서 가장 오른쪽으로 넘긴 다음에 편집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색깔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플러스를 눌러서 원하는 색깔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색깔 코드를 알고 있다면 입력하셔도 되고요. 체크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추가가 됐다는 거고요. 다양한 색깔을 한 번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뒤로 가면 선택한 색깔 3가지가 여기 추가돼 있죠. 그러면 이쪽에도 추가가 돼 있습니다. 단점은 펜을 슬라이드 형태가 아니고 두께를 선택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두께는 설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펜과 마찬가지로 형광펜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형광펜은 2가지 종류를 지원하고 있어요. 동그란 형광펜과 네모난 형광펜. 동그란 형광펜은 이렇게 양끝이 둥근 형태의 형광펜이고요. 네모난 형광펜은 양쪽 끝이 각진 형태의 형광펜입니다. 노트 쉘프는 펜 위에 형광펜이 써지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좀 진한 색의 형광펜을 이렇게 계속 칠해보면 원래 있던 글씨가 안 보이죠? 이게 펜 위에 형광펜이 써지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주의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우개도 설정이 다양한데요. 3가지 사이즈를 지원하고요. 이전 도구 자동 선택 기능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펜으로 쓰다가 하나를 지우고 싶으면 지우개로 이렇게 지웠을 때 다시 펜을 선택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펜으로 들어가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기능인데 편리해서 훨씬 빠른 필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전체 스트로크 지우기를 켜두면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지울 때 편리하겠죠? 전체 스트로크 지우기를 끄면 이렇게 부분만 지워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형광펜만 지우기 기능을 키면 이렇게 지웠을 때 원래 본문은 냅두고 뒤에 형광펜만 지울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끄면 당연히 전부 다 함께 지워지겠죠? 지우개 툴에서도 페이지 지우기를 선택하면 페이지에 있는 전체 내용을 한 번에 지울 수 있어요. 텍스트 입력 기능은 텍스트를 타이핑으로 입력하는 기능이에요. 텍스트를 입력한 후에 사이즈를 바꾼다든지 폰트를 바꾼다든지 정렬이라든지 컬러 바꾸는 기능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렇게 다른 글씨를 썼을 때 부분적으로만 적용하는 게 안 되고 한 번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만 적용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다른 형태를 적용하고 싶으면 텍스트 박스를 다시 열어서 쓰시면 같은 페이지 안에서도 설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올가미 툴은 이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을 선택해서 기능을 적용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올가미 툴로 선택한 후에 여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스크린샷을 하면 내가 선택한 부분을 포함한 형태의 이미지가 저장이 됩니다. 잘라내기, 복사, 삭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능입니다. 잘라내기 하면 잘라내기를 할 수 있고 복사를 하면 꾹 눌러서 붙여넣기를 통해서 똑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크기 조정을 누른 다음에 여기 모서리를 잡고 당기거나 안으로 밀어 넣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색상도 바꿀 수가 있는데 펜과 텍스트, 형광펜 모두 상관없이 같은 색깔로 바뀌니까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이미지나 텍스트가 겹쳐 있을 때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이 요소들의 앞뒤를 정렬할 수가 있어요. 이 선이 제일 위에 있다가 제일 뒤로 갔죠.
제일 앞으로 보내기 아니면 제일 뒤로 보내기만 되기 때문에 전면에 가져오기가 이 요소를 제일 앞으로 가져오겠다는 말이고요. 뒤로 보내기가 가장 뒤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순서를 정렬해주면 됩니다. 올가미 툴에서 텍스트 기능은 내가 쓴 손글씨를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기능인데요. 내가 쓴 글씨를 이렇게 잡고 텍스트로 변환이 됩니다. 변환한 거는 클립보드에 복사해서 다른 데 붙여 넣을 수도 있고요. 텍스트 상자로 변환할 수도 있는데요. 텍스트 상자로 변환을 누르면 텍스트로 변환이 됩니다. 인식률이 좋아서 이렇게 써도 인식이 될까요? 텍스트 인식이 됩니다. 이게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내가 글씨가 너무 예쁘지 않다고 해서 잘 인식을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영어를 써보고 텍스트로 전환해볼게요. 텍스트로 전환이 됐는데요. 이거는 처음에는 한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한글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오른쪽 위에 이게 한국어로 안 돼 있을 거예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나머지는 추가를 해야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옆에 구름의 화살표가 나와 있는 거는 아직 다운로드가 안 돼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배치가 되게끔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한국어를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처음에 최초에 한국어가 안 받아져 있으면 여기 한국어 옆에 있는 구름을 눌러서 한국어가 체크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클립보드에 복사한 다음에 텍스트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면 제가 방금 쓴 글씨가 텍스트로 복사된 게 붙여넣어졌죠. 이렇게 텍스트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로 인식이 된다는 거는 검색도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많이 노트한 것 중에 내가 찾아야 되는 필요한 단어가 있을 때는 페이지에서 검색으로 네일이라고 쓴 거가 형광펜으로 검색이 표시된 거를 알 수 있죠. 손글씨로 쓴 것도 손글씨로 쓴 다음에 텍스트로 변환해서 붙여넣기 한 것도 그리고 처음부터 텍스트로 쓴 것도 모두 검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번째 메뉴, 이 펜 금지 모드는 하이퍼링크를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하이퍼링크라는 건 뭐냐면 이 문서에서 버튼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요. 버튼 기능이 있는 문서를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노트 셰프에서 내가 원하는 다양한 노트를 사용할 수 있게 사람들이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서식들이 있는데요. 제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넬나 플래너고요. 여기에는 하이퍼링크 기능이 달려있어요. 그냥 펜으로 설정이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누르면 펜으로 이렇게 필기가 되고요. 하이퍼링크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면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에 클릭을 하면 하이퍼링크가 걸려있는 부분이 클릭이 되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문서를 제작했을 때 걸어놓은 서식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하이퍼링크 기능이 있다라고 표시된 서식에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것도 제작자가 어디에 하이퍼링크를 걸어놨느냐 걸어놓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6개 기능은 모두 알아봤고 도형 버튼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글씨를 쓰는 거 말고도 도형을 그려야 될 때 이 위에 있는 이 동그라미 네모 모양 버튼을 클릭하면 이 도형을 쉽게 그릴 수 있어요. 동그라미도 이렇게 세모, 네모도 가능하고 별, 밑줄을 칠 때도 정확한 직선을 긋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고요. 형광펜도 똑같이 직선으로 긋고 싶으면 대충 그어도 직선으로 만들어줍니다. 공유 기능을 통해서 현재 페이지 아니면 모든 페이지를 PNG나 PDF 내보내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번째 버튼은 전체 페이지를 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페이지를 선택해도 볼 수 있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슬라이드하면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페이지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북마크도 할 수 있고요. 북마크를 한 페이지는 왼쪽에 플러스를 누르면 여기 북마크 표시해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는 편집할 수 있는데요. 페이지 편집을 누르면 이 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중복을 눌러서 복사할 수도 있고요. 이동으로 다른 폴더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제일 오른쪽 설정으로 페이지 템플릿을 변경하거나 다른 페이지로 한 번에 이동할 때 페이지로 이동을 선택해서 여기다가 3페이지 이렇게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이 있죠. 이제 가운데와 오른쪽에 있는 기능을 모두 알아봤고요. 왼쪽에는 뒤로 폴더로 돌아가는 버튼이 있고요. 옆에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는 페이지를 추가하고 페이지를 이미지에서 가져오거나 문서를 가져오거나 새 페이지를 생성하는 기능들을 할 수 있고요. 오디오 녹음을 누르면 이렇게 녹음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초가 나오고 여기 오디오 아이콘이 뜹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녹음을 하면서 필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녹음을 하면서 필기를 하면 녹음이 끝난 다음에 녹음을 누르면 녹음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초가 나오고 그러면서 여기다가 녹음을 하면서 필기를 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필기를 보면서 다시 들을 수 있고요. 녹음한 것들을 한 번에 보려면 플러스에서 오디오 녹음의 이 마이크 버튼은 녹음을 하는 버튼이고요. 오디오 녹음의 여기 플레이 버튼은 녹음된 오디오를 들을 수 있는 버튼이에요. 이걸 누르면 내가 한 녹음들 몇 페이지에서 녹음을 했는지를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녹음을 시작한 페이지의 번호가 나오는
나오는 거고요. 4페이지부터 5페이지, 6페이지 계속 쭉 녹음하면서 필기를 했으면 여긴 4페이지라고만 표시가 됩니다. 녹음을 하면서 필기한 페이지는 페이지 위에 이렇게 녹음 버튼이 떠서 녹음 버튼을 누르면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수업을 듣다가 졸면서 필기를 할 때도 교수님의 내용을 놓치지 않고 보면서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는 내가 컴퓨터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이미지 파일도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픽사베이와 언스플래시 이미지 제공 웹사이트에서 가져오는 이미지를 바로 노트쉘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한 건 없으니까 사진을 선택하면 이렇게 픽사베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진들을 볼 수 있고요. 벡터 이미지, 삽화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클릭하면 짠! 벡터 이미지에서 선택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로 돼 있는 형태가 많아서 뭔가 수업 자료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이어리를 꾸민다든지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검색은 한국어도 지원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 형태를 선택한 다음에 검색을 눌러서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커피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커피와 관련된 벡터 이미지들이 이렇게 쭉 나왔고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크기도 줄여서 원하는 곳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지금 알려드린 것들을 포함해서 갤럭시 탭에서 노트쉘프 사용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 영상에 모두 모아놨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내일을 나답게 내 나의 쌤이었습니다. 안녕.